언어가 중요한 도구다. 단순한 사회적인 현역을 넘어서 허회적인 이타성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교적 영리한 동물에게만 나타난다. 그 중에서 인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리가 점점 커졌고 이었고 어떤 다른 동물도 이루지 못한 수준으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사고 능력의 발전에는 인간의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침팬지나 코끼리 혹은 돌고래 같은 이런 두뇌의 발달과 언어의 발전 그리고 반성적인 사고 등 인간에게만 나타났던 현상, 즉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생물 사회문화적인 발전이 오늘날의 사회문화적인 체계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네안데르탈인은 복잡한 습기를 만들고 불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추운 기후에 살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를 이용해서 주거를 위한 서식처도 만들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수준은 인류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인간처럼 언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의 개선과 발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기도와 식도가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후두가 목구멍 깊숙이 자리잡게 되는 진화적인 변화를 이뤘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에 후두로 들이마시게 될 위험성은 있지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이러한 언어소통 능력 덕분에 반성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문화의 전달과 개성이 가능해졌다. 30만 년 전쯤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 종을 평정하고 세상의 지배자로 등장한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은 복잡한 언어적인 능력을 갖춘 인류의 종 첫 등장이었고 20만 년 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만 년 전쯤에 만들어졌던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라스코 동물벽화를 보면 언어의 등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각과 기술에 대한 습득이 관찰과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생각과 기술을 얻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적인 문화가 싫었던 그룹은 소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고 고립되어지는 유지를 선택하여 소멸되거나 정체되었다. 반면에 공유적인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룹은 대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문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공동체들은 모두 공유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갔고 언어는 이러한 문화 형성의 중요한 도구였다. 공감을 통한 연대. 공감을 통한 연대.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경험을 보면서 이에 대한 인지와 함께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공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공감. 신경생리학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특정한 감정 또는 감각을 자극할 때의 관찰제 내에서도 그 사람과 유사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런 미러링 현상은 관찰자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위자의 행동과 상태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의 공유 현상은 신경생리학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자연선택이나 사회적인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은 분명하다. 행위자가 겪는 감정적인 반응과 유사한 감정적인 반응이 관찰자에게 생길 때 진정한 협력이 발생하며 관찰자는 자신의 인지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위자를 돕는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정녕 이타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감 능력은 원리에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를 위해 진화한 신경학적인 메커니즘의 생존을 위한 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은 자연선택을 통해서 얻은 특별한 발명품이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이해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공동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사냥이나 전쟁처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성이 큰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반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멋진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고 멀리 있는 부족을 공격해서 노예로 삼을 수도 없다. 시나 긴 이야기와 같은 문학 작품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관객의 감정을 움직여서 호응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감정이 공유되지 못하면 인간의 생활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능하지가 않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의 공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고 또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이룬 기반이다. 감정의 공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공유도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떠나 문명화된 방식으로 남겨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문학이나 예술 등이 있지만 건축물과 도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의 공유는 공동 위험 요인에 대처할 때 매우 효과적인 생존 전력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게 되는 위급한 순간에 강렬한 공포를 느껴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서로 뭉쳐서 싸우려고 한다. 전염병이 크게 유행할 때에 질병에 걸린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더 흔하게 일어난다. 감정의 공유가 연대의식으로 성장하고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른한 존재감은 나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정한 정체성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다. 대개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른한 존재감의 안정감을 느낀다. 감정의 공유는 사회성이라는 특징성으로 나타난다. 사실 사회성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라기보다는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에서도 볼 수가 있다. 포유류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되어 온 진화의 결과이다. 사회성의 포유류의 생존과 번식을 촉진시키는 형태로 선택것인다. 그 중에 인간은 사회성이 가장 발달한 포유류인데 타인과의 감정 공유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대는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협력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다.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이 될 수 있었다. 공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사회적인 고통이나 쾌감 같은 경험과 정서적으로 일치시키려는 신경계의 메커니즘을 거친다. 공감의 능력은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루가 끝날 때 지는 석양을 보면서 평화로움을 느끼거나 축구 경기를 보다가 골이 터질 때 나오는 함성 속에서 나를 넘어서 확장된 우려를 느끼고 더 넓은 세계의 구조에 자신을 엮는 역할을 한다.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간다.